여러분,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2,300만 달러짜리 초호화 펜트하우스를 팔고 서울로 이사간 남자가 있습니다. 뉴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도시 아니야? 그런데 왜 한국으로 간 거지? 그 주인공은 바로 월스트리트에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던 제이슨 콜린스입니다. 그는 뉴욕에서도 손꼽히는 금융 전문가였고 누구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센트럴파크 뷰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뉴욕 한복판에서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던 남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뉴욕을 떠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것도 서울로 이사하겠다고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월스트리트가 발칵 뒤집혔어요. 설마 사업이 망한 거야? 뉴욕을 떠날 이유가 도대체 뭐야? 그런데 왜 하필 서울이지? 제이슨의 가족도, 친구들도, 동료들도 모두 뜯어말렸어요. 뉴욕이 세계 금융의 중심인데 거길 떠난다고? 서울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뉴욕을 이길 순 없잖아.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 한국의 아파트는 완전히 달라. 그리고 몇 달 후 그를 따라 뉴욕의 금융 엘리트들이 하나둘씩 서울행 비행기 표를 끊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뉴욕 최고 엘리트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이슨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모습이 예상과 전혀 달랐죠. 너무나도 깨끗하고 구조가 체계적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이곳이 정말 아시아의 한 나라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보통 입국 심사할 때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줄이 너무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입국 심사대마다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여권을 내밀기도 전에 얼굴 인식으로 통과되고 있었어요. 1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입국 수속하는데 1시간이면 빨리 끝난 거 아시죠? 그런데 여기선 그 긴 과정이 단 10분 만에 끝난 겁니다. 그 순간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야? 공항이 이렇게 효율적일 수도 있어? 그는 수화물을 찾기 위해 이동했어요. 보통 뉴욕 공항에서는 캐리어가 나오기까지 30분은 기본인데 여기서는 도착하자마자 이미 짐들이 깔끔하게 정렬돼 있었어요. 거기다 공항 직원들이 친절하게 수화물을 정리하고 혼자 힘들어 보이는 승객들에게는 직접 다가가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곳은 내가 알던 공항이 아니야. 그렇게 공항을 빠져나온 그는 회사에서 준비한 차량을 타고 숙소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두 번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가는 길. 그는 차창 너머로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로가 왜 이렇게 깨끗하지? 뉴욕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차들은 경적을 울려대며 난폭 운전을 하고 길가에는 노숙자들이 앉아있는 풍경이 익숙했죠. 하지만 서울의 도로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도로 위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사람들은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동차들도 정확히 차선을 지키며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일부러 깨끗한 도로로만 가는 거 아냐? 그런데 계속 가도 모든 길이 똑같이 깨끗했습니다. 그렇게 서울 도심을 지나 도착한 곳은 그가 앞으로 머물게 될 초고층 아파트 단지였어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아파트라고? 눈앞에는 거대한 초고층 타워가 우뚝 서 있었어요. 뉴욕에서 봤던 낡고 오래된 아파트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중앙에는 공원처럼 꾸며진 정원이 있었고 곳곳에는 산책로와 벤치까지 마련돼 있었어요. 그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하나의 도시야. 그렇게 그는 로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입주자님. 정장을 입은 컨시어지 직원이 깍듯이 인사를 건넨 거예요. 뉴욕에서는 웬만한 5성급 호텔이 아니면 이런 서비스를 기대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아파트 로비였습니다. 그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뉴욕에서도 럭셔리 아파트에 살아봤지만 이런 서비스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더 놀라게 한 건
그가 머물게 될 집 안에서 벌어졌어요.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숙소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발밑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야? 바닥이 따뜻한데? 그는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뉴욕에서는 바닥이 늘 차가웠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양말을 신지 않으면 발이 얼어붙을 정도였죠. 그런데 여기는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바닥을 만져봤어요. 분명히 뜨겁진 않은데 따뜻한 온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바닥을 데우는 거야? 그는 집 안의 공기도 신경 써서 맡아봤어요. 그런데 뉴욕에서 흔히 겪던 건조한 히터 공기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습도도 적당하고 공기가 너무 쾌적했습니다. 이때 그는 확신했어요. 이건 생활의 질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야. 그 순간 뉴욕에 있는 가족이 떠올랐어요. 특히 천식이 있는 딸이 생각났죠. 우리 딸이 여기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뉴욕에서는 딸이 겨울마다 천식으로 고생했어요. 공기가 건조해서 밤마다 기침을 심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제이슨은 짐을 정리하고 잠시 쉬려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야? 공항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던 뉴욕보다 모든 것이 뒤처져 있을 거라는 편견이 하나씩 차례로 깨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냥 잠들기엔 너무 궁금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한번 둘러봐야겠어. 그렇게 가벼운 차림으로 집을 나서 아파트 내부 시설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번 상식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눈앞에는 엄청난 규모의 피트니스 센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아파트 안에 있는 헬스장이라고? 뉴욕에서는 헬스장을 가려면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엘리베이터 한 번만 타면 바로 도착이었어요. 센터 안을 둘러보니 운동기구들이 최신식 브랜드 제품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평범한 러닝머신이 아니었어요. 각 머신마다 개인별 맞춤 운동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AI 시스템이 내장돼 있었어요. 제이슨님, 최근 활동량이 부족합니다. 오늘 추천 운동 30분 러닝과 10분 웨이트 트레이닝. 심지어 러닝머신 앞에 대형 디지털 스크린이 있어서 운동하면서 실시간으로 서울 거리 풍경을 보며 달리는 듯한 체험도 가능했어요. 그는 헬스장 한쪽을 돌아봤어요. 그곳에는 뉴욕에서도 보기 힘든 전문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공간이 있었어요. 심지어 EMS 트레이닝 룸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이건 그냥 고급 스포츠 클럽 수준이잖아?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뉴욕에서는 이 정도 시설을 이용하려면 월 $500는 내야 하는데 여기는 아파트 입주민이면 그냥 무료라고? 그 순간 그는 뉴욕에서의 삶이 떠올랐어요. 매번 바쁜 출퇴근길에 헬스장을 가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피트니스 센터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엘리베이터 한 번 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였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나와 그는 한쪽에 연결된 문을 발견했어요. 이건 뭐지? 그 문을 열자 눈앞에는 엄청난 규모의 실내 수영장이 펼쳐졌어요. 이건 뭐야? 보통 뉴욕의 아파트 수영장은 작고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냥 물만 받아놓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풀장이 아니라 정식 대회도 열릴 수 있을 만한 크기였어요. 온수 시설과 최신 정화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수영장 바닥이 스마트 유리로 제작돼 있어서 원하는 깊이로 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는 수영장 한쪽을 둘러봤어요. 거기에는 프라이빗 스파 존이 있었어요. 따뜻한 물이 흐르는 온천 시설, 벽에는 지압 마사지 기능이 있는 인공지능 벽면이 있었어요. 이건 완전 최고급 호텔 수준이잖아. 그는 순간 뉴욕에서 살던 펜트하우스의 헬스장과 수영장이 떠올랐어요. 거기서도 좋은 시설을 썼지만 이 정도까지 완벽하진 않았어요. 뉴욕에서는 수영장 이용하려면 예약도 해야 하고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운동하기도 힘들었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조차 없네. 그렇게 그는 또 한 번 한국 아파트의 놀라움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수영장에서 나와 그는 도서관도 있다던데 하고 단지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도서관에 도착한 순간 그는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냥 도서관이라고? 책장 몇 개 놓여있는 간단한 공간을 예상했는데 눈앞에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대형 도서관이 있었어요. 경제, 경영, 철학,
자기계발, 소설, 예술, 분야별로 최신 서적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도서관 한쪽에는 VR 북 리딩 공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VR 헤드셋을 쓰고 책을 읽고 있었고 AI 시스템이 책의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쳤다. 도서관도 AI로 운영되네. 그는 책 한 권을 골라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한 공간에서 오랜만에 집중해서 책을 읽었어요. 뉴욕에서는 항상 바쁜 생활 속에서 책을 읽을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모든 게 가능했어요.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뉴욕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렇게 그는 뉴욕 펜트하우스를 팔고 한국으로 완전히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간 서울에서 생활한 후 제이슨은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내가 사랑했던 뉴욕이 맞아? JFK 공항의 입국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입국 심사줄은 끝도 없이 길었고 공항 직원들은 피곤한 얼굴로 귀찮다는 듯이 승객들을 대하고 있었어요.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리던 중 그는 자신의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직원과 말다툼하는 걸 보게 됐어요. 당신 줄 제대로 안 섰잖아요. 아니, 난 아까부터 여기 서 있었다고. 제이슨은 한숨을 쉬었어요. 서울 공항에서는 이런 광경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는데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수화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30분, 40분, 무려 1시간이 지나서야 그의 가방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왔어요. 그는 짜증이 확 치밀었어요. 한국에서는 10분 만에 끝났었는데 여긴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지? 그렇게 가까스로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욕 거리에는 여전히 쓰레기와 악취가 가득했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고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늘어앉아 있었어요. 그는 서울에서 봤던 깨끗한 거리와 조용한 도로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한마디 중얼거렸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맨해튼 초고층 펜트하우스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집 안 공기가 너무 차갑고 건조한데? 그는 난방을 켜려고 벽에 있는 온도 조절기를 돌렸어요. 그러자 천장에 달린 난방구에서 뜨거운 공기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머리는 덥고 발은 여전히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아, 온돌이 그립다. 그는 한국에서 바닥이 따뜻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땐 집 안전체가 자연스럽게 따뜻했는데 여기는 히터를 켜도 공기만 뜨거워지고 바닥은 얼음장 같았어요. 그는 양말을 신은 채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왜 요즘 계속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워 있어? 그는 움찔했어요. 그러고 보니 뉴욕으로 돌아온 뒤부터 자꾸 한국에서 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러게 왜 나는 바닥에서 자고 싶지? 뉴욕에서는 바닥이 차가워서 무조건 침대에서 잤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도를 경험한 이후 그는 바닥에서 따뜻하게 몸을 뉘이는 게 더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뉴욕의 내 집이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그때 딸 에밀리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또 목이 아파. 그 순간 제이슨은 순간적으로 한국의 공기가 떠올랐어요. 서울에서는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서 딸이 한 번도 기침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뉴욕으로 돌아오자마자 딸의 천식이 다시 심해진 겁니다. 이건 안 되겠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순간 그는 확신했어요. 뉴욕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우리 가족에게 더 좋은 곳은 따로 있어. 그리고 그는 완전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이슨은 결국 결심했어요. 뉴욕을 떠나 한국으로 이사하기로. 그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 펜트하우스를 매물로 내놓고 싶습니다. 그 순간 중개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제이슨 씨, 이건 뉴욕에서 가장 핫한 고급 펜트하우스예요. 이걸 판다고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이제 내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집입니다. 그렇게 며칠 후 뉴욕 맨해튼 부동산 시장에 어마어마한 뉴스가 터졌어요. 월스트리트 금융맨 2,300만 달러짜리 펜트하우스를 매물로 내놓다. 사람들은 술렁였어요. 설마 사업이 망한 거야? 아니면 런던이나 두바이로 가려는 거야?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의 새로운 목적지는 서울이다.
그 순간 월스트리트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뉴욕을 떠나서 한국으로 간다고? 도대체 왜? 동료들이 그를 붙잡고 물었어요. 제이슨, 너 미쳤어? 뉴욕이 세계 금융의 중심이야.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여길 떠날 정도는 아니잖아. 그의 부모님도 깜짝 놀라며 반대했어요. 아들아, 내가 뉴욕에서 얼마나 성공했는데 정말 서울에서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니? 그는 가만히 가족들과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뉴욕이 세계 금융의 중심인 건 맞아. 하지만 뉴욕이 살기 좋은 곳인지는 모르겠어.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뉴욕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었어. 그렇게 그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이삿짐을 모두 정리하고 그는 가족들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어요. JFK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뉴욕의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곳에서 15년 동안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곳은 내게 더 이상 최고의 장소가 아니야. 그렇게 그는 가족들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 서울 하늘 아래로 비행기가 내려왔어요. 그 순간 그는 창문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것 같다. 공항에서 내리자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건 피곤함이 아니라 안도감이 가득한 한숨이었어요. 서울은 여전히 깨끗했고 질서정연한 도로와 친절한 사람들,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는 가족들과 함께 이제 새롭게 살게 될 강남의 초고층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는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발끝부터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바로 이 느낌이야. 딸 에밀리는 한껏 신이 나서 뛰어다녔어요. 아빠, 여기는 공기가 너무 좋아. 그의 아내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 그는 거실로 가서 커다란 통유리 창을 통해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삶이 시작된 것 같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한 금융맨이 결국 서울을 선택한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국의 주거 문화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온돌과 스마트홈 시스템, 미래형 아파트 단지까지 이제는 뉴욕도, 런던도, 도쿄도 한국을 따라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만들어온 혁신적인 기술과 발전 덕분 아닐까요? 이제 한국의 주거 문화는 트렌드가 아니라 전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주거 문화, 그리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